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딩 도우미 코딩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자바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바 백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바 스터디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본 강의는 자바 기초 부분, 자바의 문법을 익히신 후에 오시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의 듣시는 분 중에 자바 문법을 잘 아직 스터디가 덜 되었다 하신 분들은 자바 문법을 스터디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T스토리에 블로그를 만들었고, 여기 강의 그 T스토리 링크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바 백제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자바 문법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바 백제의 목표는 응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자바 문법을 배웠다 해서 한순간에 문법 응용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많은 연습과 실전 상황에서 터득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상황에서 문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배운 문법을 응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보이지 않게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문제를 풀 때는요, 가급적 그 문제 풀이를 보지 않고 고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를 바로 보면은 따라치는 것밖에 될 수가 없고 학습 효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더라도 그 다음 덮어놓고 다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쳐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급적 문제 풀이를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고자 노력에 노력을 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민해 봐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답안을 보고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다시 코드를 안 보고 답안을 안 보고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보이지 않게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문제 중에는 제가 난이도 중급과 고급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풀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패스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만 먼저 푸는 것을 좋겠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포자기하기 쉽거든요. 나에게는 이게 안 맞나 보다 하기 쉬운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바 고수가 될 때까지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화면은 이클립스 실행 화면이고요. 보면은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 EX100이고요. 전형적인 이클립스 자바 초기 개발 화면이 되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바 JDK 1.8 버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더러는 11이나 12, 13 버전을 사용하도 무관한데요. 향후에는 그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JSP, MV 패턴과의 어떤 호환성, 그 다음에 1.8을 사용해야지 가장 레퍼런스가 많거든요. 인터넷상의 자료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이나 12, 13보다는 1.8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개발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8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전에 깔려 있으시다면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에 어떤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때는 1.8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클립스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IDE for App Developers 2018 버전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19나 또는 20 버전을 사용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또 이클립스 자바 디벨로퍼 버전도 사용은 가능하고요. 하지만 향후 앱 개발을 위해서는 자바 엔터테인먼트 버전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의 위치는 내 문서에 자바 EX100이라는 폴더를 사용하겠고요. 프로젝트 이름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파일이 한 개부터 100개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EX100에 언더바 1 그래서 쭉 시작해서 2, 3, 4, 5, 6 해서 100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백준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제가 편집하고 엄선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와 그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그것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 이름은 이렇게 EX100의 1번부터 시작하고 Publish State Void Main은 항상 체크하고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스타트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체크 안 하고 피니시 하시면은 이것을 수동으로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데 오타도 나기 쉽기 때문에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번 풀 텐데요. 제가 그 티스토리 제 블로그에 문제 1번부터 이제 50번까지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향후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51번부터 100번까지는 제가 수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패턴을 보면 문제가 있고요. 문제에 대한 설명란이 있고 입력 예시, 출력 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소스를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가급적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제가 접어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코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지 않고 하는 게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정 안 되면 보시고 다음에는 그대로 또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한번 같이 문제 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 버전을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클립스의 버전에 대해서 저는 맥인데 윈도우즈도 거의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맥이나 윈도우즈나 거의 동일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터프라이즈 자바 EID 앱 디벨로퍼 버전이고요. 저는 2018 버전인데 이상 버전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New에 자바 프로젝트를 이용하시고요. 자, 저는 그 디폴트 로케이션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자기 계정 밑에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 보면은 브라우저를 눌러서 내 문서 밑에 자바 100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일단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바 언더바 EX100이라고 폴더를 하나 먼저 생성을 해줍니다. 자, 긋고 오픈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좀 보면 제가 좀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 내 맥에 여기가 맞는데요. 자, 오픈. 저는 지금 그 드랍박스 스마트 스토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내 문서 밑에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랍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도큐먼트스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윈도우즈에서도 내 문서 폴더에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 언더바 EX100으로 표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은 뭐 안 봐도 되고요.
자, src 폴더에 이제 자바 파일들을 쭉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 new를 눌러서 클래스를 만드셔도 되고요. src에서 오른쪽 눌러서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는 ex100에 언더바 1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public state void main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엔트리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으로 치셔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예제 공부할 때는 항상 체크를 하고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를 눌러서 자,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자바가 됐고요. 자, 패키지 이름은 여러분 아실 텐데 폴더 이름, 폴더를 경로로 사용하는 자바 고유의 어떤 문법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1번을 시작할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콘솔 한번 찍어볼까요? sys out 컨트롤 스페이스인가요? 네. 자, 윈도우즈에서는 그 컨트롤 스페이스고 맥에서는 커맨드 스페이스입니다. sys out. 자, sys out. 자, 컨트롤 아이고. 네, 컨트롤 스페이스네요. 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타이핑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 문자 열을 출력하고요. hello java 라고 한번 콘솔에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 버튼, 재생 버튼을 눌러서 녹색 버튼 있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콘솔에 여기 보면 콘솔에 화면이 잘 찍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폰트를 약간 조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잘 출력이 되었으면 개발 환경이 잘 구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지우고요. 그러면 예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복사해 와서요.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자, Shift 클릭으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또는 커맨드 슬래시를 누르시면 코멘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 콘솔에 프린트 ln 또는 프린트문을 이용하여 다음 문장을 출력해 봅니다. 대소문자를 주의하고요. 입력되어지는 건 없고 출력만 있습니다. 헬로우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아까처럼 sysout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문자 열로 출력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치신 다음에 똑같이 대소문자 주의해서 헬로우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또는 커맨드 S를 눌러 저장하시고 실행하시면은 헬로우라고 찍혔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 1번이 드디어 패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위치는 제가 그 동영상 설명글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자, 보시고 1번부터 100번까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동영상 보시기 전에 풀어보시고 중간에 멈춤하시고 제가 멈춘 시간을 드릴게요. 멈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동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자, 문제 풀이 시간을 이렇게 드리면 5분에서 10분 또 20분 30분 1시간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동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답안도 가급적 보지 않고 스스로 해보시고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풀어보시면 또 동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동영상을 통해서는 스크립트에 없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예제 2번 문제 2번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 2번으로 찾아왔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블로그에 가서 문제 2번을 이렇게 복사해 오고요. 이클립스 프로젝트 이전 환경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든 다음에 문제 2번을 만들겠습니다. EX 100에 언더바 2번 선택하시고요. Public State Void Main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멘트를 지우고요. 문제 2번을 이렇게 한번 코멘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이클립스 그 환경에서 프린트문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했고요.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헬로 월드라는 거를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ysout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실행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잘 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예제하고는 다른 점은 여기 스페이스, 중간에 스페이스 하나 들어가고 문자열을 더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2번 문제는 상당히 좀 동영상도 짧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제 갈수록 문제가 좀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그래도 이제 2번은 짧지만 동영상 굉장히 짧지만 끊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드려야 되는데 문제 풀이 시간을 제가 안 드렸네요. 자, 문제 풀이 시간을 항상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예제는 여기서 맞추고요. 1번, 2번은 저희가 그냥 한번 좀 그냥 손풀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3번부터 풀이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3번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창을 좀 양분해서 문제를 복사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new 하시고 EX 100에 언더바 3번 이렇게 해주겠고요.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 finish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그 출력 예시는 줄바꿈이 됐죠. 이번 예제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떨어져서 줄바꿈이 됐습니다. 줄바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예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줄바꿈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타이핑을 제가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보시면 복사도 할 수 있고 타이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 두 번 찍혔죠. 여기 보면 헬로 월드 두 번 찍혔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헬로 하고 어떤 문자를 하나 찍었죠. 역슬래시 n인데요. 역슬래시 n은 뭐냐면 이 줄바꿈하는 특수 문자입니다. 줄바꿈하는 특수 문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헬로우와 줄바꿈 그 다음에 그러면 월드가 밑에 찍히겠죠. 그 다음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헬로우 월드인데요. 헬로우 월드라는 것은 뭐냐면 프린트 ln이 줄바꿈 특성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 찍고 줄바꿈 되고 월드 찍고 줄바꿈하고 그렇게 되는 형태니까 결과는 비슷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시든 문제 풀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번 문제 풀이와 해설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4번으로 여러분께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 또는 단 따옴표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한번 다음과 같이 한번 이걸 출력해 보자.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4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고요. EX 100에 언더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출력하는 문장. 다음과 같이 요거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 문장인데요. 여기는 전에와는 다르게 그 단따옴표 헬로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푸시는 시간을 드렸고요.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급적 타이핑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타이핑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결과가 잘 나왔죠. 그래서 단따옴표는 쌍따옴표,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쌍따옴표를 사용하고요. 문자 하나를 나타낼 때는 단따옴표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쌍따옴표가 양 옆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단따옴표는 특수한 게 아니라 그냥 단따옴표 문자 자체를 그냥 나타내는 문자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간단하죠.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러면 5번 문제 도전해 보시고 문제풀이로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제 문제풀이 5번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5번 문제 예제를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5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에는 4번 문제에서는 단따옴표를 좀 출력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쌍따옴표를 넣어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출력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출력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푸셨나요? 문제풀이를 하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서 쌍따옴표가 함께 출력되는지 결과 보이시죠? 자, 이때 어떻게 됐냐? 자, 쌍따옴표는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이 안에 쌍따옴표 사이에는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어떤 특수한 기호거든요. 자바 컴파일러가 인지하는 특수한 기호인데 이 쌍따옴표 자체를 문자열로 좀 인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역슬래시 이렇게 쌍따옴표를 넣어주면 자바 컴파일러가 이 문자는 이 개발자가 요거는 그냥 문자열로 출력해 달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이 자체를 특수 문자로 쓰지 않고 문자 자체로만, 그래서 역슬래시는 빼고 이 문자 쌍따옴표 문자 자체로만 출력을 해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것을 escape 캐릭터, escape 문자라고 하는데요. 역슬래시 문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를 문자 안에서 쌍따옴표를 출력할 때는 역슬래시를 사용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안 보고 잘 푸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5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6번에서 뵐 텐데요. 6번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6번 문제풀이 하시고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6번으로 왔습니다. 6번 한번 이 블로그 보시고 보지 않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고 고민도 하시고 문제풀이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푸셨다고 생각하고 자, 6번을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100에 6번 되겠습니다.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Finish 누른 다음에 자,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문자열을 한번 그대로 한번 출력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이 문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출력해 봅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특수한 건 없습니다. 다 영문자인데, 아까 우리가 특수한 문자로 사용했던, 특수한 문자의 조합으로 사용했던 역슬래시가 또 들어있어요. 그럼 역슬래시 자체를 또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힌트에서 보듯이 두 번 역슬래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사용해서 한번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역슬래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쌍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역슬래시 자체를 또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역슬래시가 두 개 들어가면서 하나는 빠지고 하나로만 역슬래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인지할 때, 컴퓨터가 이것을 인지할 때는 특수한 문자로 예상하기 때문에 두 개를 넣어주면 하나만 표현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간단하죠. 네, 모르면 되게 어렵고 알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6번 여러분 숙지하시고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도 이렇게 간단히 한번 마치고 이제 7번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또 답안 소스하고 문제풀이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7번으로 왔습니다. 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100에 언더바 7번 되겠고요.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체크하시면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문제풀이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전까지는 입력되어지는 부분이 없었는데 정수 한 개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예시를 보면 15라는 숫자를 치고 엔터 치면은 출력 예시는 15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는 것은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C 언어 할 때는 또 다른 건데 자바에서는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next, next int, next float, next boolean 같은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이렇게 해놨죠. 임포트를 하나 해야 되고요. java util java.util.scanner 클래스 세미콜론 해갖고 임포트를 통해서 이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인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next int를 통해서 정수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오타네요. 이것은 지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 예시, 출력 예시를 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예시가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이 되는 겁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이 되고요. 15라는 얘가 입력이 되고, 자, 출력은 그대로 내가 받은 숫자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볼 텐데 next int하고 next 함수가 있는데 next는 그냥 next 함수는 문자열을 받고요. next int는 정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임포트를 하나 하게 되죠. 임포트는 그 메인 클래스 이름 앞에 패키지 이름 밑에 이 위치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의 의미는 자바 클래스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사용할 때 컴파일 할 때 한번 사용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 안에다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실행을 한번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아무 결과가 없죠. 예, 지금 이 상태랑 뭐냐면 그 컴파일러가 키보드 입력,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콘솔에다가 내가 15라고 쓴 다음에 엔터 치면은 엔터를 넣는 순간 이제까지 찾던 그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그 다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뭐냐면 여기서 블로킹이 됩니다. 무한 대기 상태가 됩니다.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15를 내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기까지는 코드가 여기서 더 이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엔터를 치는 순간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보드를 입력한 15 엔터라고 쳤을 때 15라는 애를 이쪽으로 정수를 인지해서 int num 변수에 집어넣고 이 num 변수는 다시 print ln으로 들어가서 15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캐너 기능을 처음 써보신 분들은 좀 인지하기 어려울 텐데 스캐너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자, 15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20이라고 엔터 쳐서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출력되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포트, 스캐너 함수 잘 사용하는 거 잘 이렇게 숙지해 놓으셔서 다음 예제 볼 때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스캐너 함수를 객체를 얻어오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객체를 얻어오는 부분과 이쪽 임포트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모든 예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캔 점 찍고 next int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next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next라는 함수는 이거는 문자열을 가져옵니다. next int는 뭐예요? next int는 정수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next line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next line 요거는 문자열을 줄 포함 가져옵니다. 한 줄을 딱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ext하고 next line의 차이점 두 개 다 문자열을 가져오는데 next는 그 줄바꿈을 포함하지 않고 next line은 줄바꿈을 포함하는 그런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7번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제 8번 문제 푸신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제 8번 문제 여러분 풀고 오셨죠? 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예제 8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100에 언더바 8번.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전에 7번처럼 키보드로부터 문자 하나를 입력을 받습니다. P라는 애를 입력받고요. 여기서는 next line을 이용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예시, 출력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자, 코멘트 한 다음에요. 잠깐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너를 저희가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포트 위치는 패키지 밑에 클래스 위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입력되기 상태죠. 그러면 P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 해주면 P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hello 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주면 문자열로 인지가 돼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잠깐 살펴볼까요? 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냥 계속 쓴다 그랬죠.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변수를 만든 다음에 스캐너 점 찍고 넥스트 라인으로 문자열 하나를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아까는 int였는데 여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형이 되겠고요. str이라는 저희가 그냥 변수 하나 선언해 줬고 이 문자열 변수를 println 문에 넣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는데 처음 쳐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쉽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next 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그대로 println 문에 넣어서 출력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 풀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9번 문제 푸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9번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ex100에
언더바 9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 실수죠. 실수를 입력받는데요. next float라는 함수를 좀 이용해 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예시, 출력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플로트로 입력이 됐죠. 보면은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로 코멘트 해주고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임포트를 써줘야 되고요. 자, 임포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스캐너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문장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 next float, 그 답안에는 지금 next float 쓰라 그랬는데 여기는 더블 있죠. next, 이거는 뭘까요? 더블은 더블로 입력하시면 되고 float는 이렇게 next float 하시고 flo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더블을 할 때는 더블로 쓰시면 되고 플로트 하실 때는 플로트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예제를 보면은 1.41400입니다. 엔터 치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출력 예시에 보면 000 뒤에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죠. 네, 떨어져 나간 것은 그냥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출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넥스트 플로트 한 번 더 더블로 여러분이 한번 입력 받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예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로 입력 받고 싶다. 자, 넘버 2로 하시고 넘2로 이렇게 입력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 받으면 입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4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입력 상태죠 지금. 자, 6.24.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플로트고 실수이고 아래는 더블, 이것도 실수인데 플로트와 더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크기가 더블이 훨씬 더 큰 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플로트, 어떤 때는 더블을 쓰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되는데 대문자, 소문자는 이거 아까 대문자로 했던 거 클래스형이고 이거는 프리미티브 기본형인데요. 더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3.14 됐고 6.214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9번 풀이를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0번 보신 다음에 문제 풀이 영상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10번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제 10번 보시고요. 한번 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시고, 정 어려우시면, 답안 소스를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다 푸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EX 100에 언더바 10번 되겠고요. 퍼블리시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체크하신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입력 예시는 차례대로 1과 2가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었을 때 출력 예시를 보면은 1, 한 칸 띄고 공백이 있고 2번 이런 식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두 개의 그 정수형 변수를 입력받고 나란히 한번 출력해보는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예제를 한번 답안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를 나란히 입력받고요. 중간에 공백을 출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인데요. 콘솔이 조금 앞에 가 있죠.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화살표로 뒤로 이동하시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한 칸 띄고 2 이렇게 출력이 됐죠.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숫자는 next int 함수를 통해서 하나 받았고요. 두 번째는 변수 이름을 num1로 해갖고 따로 하고 next int를 한 번 더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num과 num1을 받았고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정수형 변수를 출력할 때 공백으로 좀 차이를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그 공백 문자입니다. 스페이스 문자죠. 공백 문자가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보면은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는 산술 연산이 아닙니다. 이 플러스 연산자는 뭐냐면 여기서의 플러스 연산자는 그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됩니다. 플러스라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산술 연산자가 쓰이냐면 그 산술 연산자는 그 정수형 또는 실수형 그렇게 숫자죠. 숫자형 변수죠. 그 정수와 실수형이 이제 숫자인데요. 숫자형에다가 숫자형 변수가 들어가면 이때는 산술 연산자로 동작을 하고요. 양 옆으로 하나라도 문자형에 플러스하고 숫자형이다. 그러면 이때는 문자열로 두 개를 다 문자열로 생각해서 연결해 버립니다. 숫자도 문자열형이 되버려요. 그래서 문자열형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연결이 돼버리고요. 또는 뒤에 붙어도 그렇습니다. 숫자형 자, 숫자형 플러스 뒤에가 이제 문자열형이다. 자, 한번 또는 둘 다 문자열형이다. 플러스 문자열형이다.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그 산술 연산자 더하기의 산술 연산자 아니라 문자 연결 연산자로 동작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요. 숫자 왼쪽에 숫자 오른쪽에 또는 두 개 다 문자형일 때는 문자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숫자끼리 되는데 중간에 이거 뭐예요? 문자열형이죠. 공백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지고 이렇게 합해지니까 결국엔 얘네가 다 문자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이 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의 연결 연산자로 플러스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자바에서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플러스는 숫자와 숫자끼리 연결될 때는 산술 연산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 재밌는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해버려요. 그럼 숫자와 숫자죠. 그러면 1하고 2니까 3이 출력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플러스가 되어 버리니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다 1. 그 다음에 커서를 좀 옮겨줍니다. 2. 자, 그러면 숫자 연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3이라는 애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문자열이 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스페이스도 문자열이니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물결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자, 키보드 좀 옮겨줄게요. 2. 자, 그러면 1 물결 2 이런 식으로 돼서 이 1 물결 2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조금 헷갈리니까 여러분 문자 연결 연산자로 쓰일 수도 있다. 꼭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여러분 11번부터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